자, 안녕하세요. 네, 생명과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죠? 네, 염색체, DNA, 그리고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배웠어요. 네,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맨 왼쪽에 있는 요거. 자, 요거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염색체예요. 자, 염색체는 분열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이런 시기에 염색체의 모양이 잠깐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염색체가 풀리면요. 염색사가 됐다가 그쵸. 여기에 지금 핑크색이 뭐였어요? 맞아요.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더 풀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DNA가 나타나죠. 그래서 1번은 DNA. 자, 이 DNA는 특정 염기서열 그리고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DNA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고요. 네, 총 염색체, 총 DNA를 다 통틀어 가지고는 유전자가 약 25,000개 정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 유전자는 여기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RNA로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DNA가 RNA로 바뀌고 이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한다. 네, 뒤에서 또 배울 거지만 전사라고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RNA가 다시 밑에 있는 이제 아미노산 하나하나로 번역이 되면서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폴리펩타이드, 네, 단백질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정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염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염색체,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알아본 거고요. 자, 오늘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와 생명 시스템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는 25,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지만, 네, 밝혀진 기준으로 봤을 때 25,000개고요. 네, 지금은 더 많이 발견이 됐겠죠. 자, 생명체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을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25,000개가 한꺼번에 만약에 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전자에 있던 25,000개의 정보가 한꺼번에 발현이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상한 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네, 한꺼번에 발현하지 않고 우리 몸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발현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의 발현은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DNA가 단백질이 되어서 형질을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형질이 나타나면 우리는 발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네, 단백질이 합성되는 걸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핵 속에 동일한 DNA 혹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정란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으로 이제 탄생이 되면 그 수정란이 계속 분열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핵 속에 들어있는 DNA 혹은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탈린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는 수정체에서만 발현이 돼요. 네, 수정체를 구성하는 세포에서만 발현이 되고, 그리고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단백질 유전자는 적혈구에서만 발현을 해요. 네, 이것처럼 특정한 세포에서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현하지 않고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발현이 되는 과정을 우리 알아볼 텐데,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할 겁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요. 네, 생명 중심 원리. 자, 이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DNA 속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눈동자색, 머리카락 모양과 같이 생물이 나타나는 특성을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형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물의 고유한 특성,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형질에 대한 정보 혹은 이 형질을 만드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로부터 RNA, 네, 이런 게 합성이 되고 이 RNA가 다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자,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다라고 하면 유전자로부터 형질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 혹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는 DNA로부터 네,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이름도 얘기를 했어요. DNA에서 RNA가 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복사랑 비슷한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NA가 RNA로 그대로 네, 상보적인 RNA 염기 서열로 그대로 전사가 된다. 자, 그리고 RNA가 단백질이 될 때는 번역. 네, 그래서 용어가 바뀌는 거죠. RNA 염기 서열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 바뀌는 과정. 그래서 용어 바뀌듯이 다른 언어로 바꾸듯이 번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핵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질도 포함이 되고 소포체도 원래 있는데 네, 소포체는 지금 여기서는 거의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소포체도 넣어도 되는데 책에서 주로 이제 세포질, 리보솜까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리보솜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DNA랑 RNA 중에서 분자의 크기가 더 큰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DNA예요. DNA. 자, DNA는 분자의 크기가 매우 커가지고 핵공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핵공은 뭐냐면요. 우리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네, 리보솜을 만났던 거 기억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애는 RNA고요. 여기에 구멍이 바로 핵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핵이고요. 그래서 핵막에 핵공이 있는 겁니다. 네, 핵에 있는 핵막에 구멍. 네, 요거를 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DNA는 너무 뚱뚱해가지고, 혹은 분자의 크기가 커가지고, 여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DNA에 원래는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RNA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거였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리를 해보면 핵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질의 리보솜에 직접 전달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 근데 반면에 RNA는 분자의 크기가 DNA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핵막의 구멍인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RNA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RNA 염기 서열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리보솜이 이렇게 만납니다. 네, 리보솜.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동영상 봤던 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굳이 RNA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 네, DNA로부터 단백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왜 RNA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이유겠죠. 자, 방금 배웠잖아요. 네, DNA의 분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핵공의 크기가 있는데요. 자, 핵공의 크기를 봤을 때 DNA는 핵공보다 커요. 분자의 크기가 커서. 핵공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핵공을 통과할 수 없다. 자, 반면에 RNA는요, 분자의 크기가 작아서 핵공을 통과 가능하다. 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핵공의 크기가 DNA보다 작아. 네, 그러니까 DNA가 밖으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왜냐면 칸 크기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세 번째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DNA는요, 안정적이고요. RNA는요,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DNA는 이중나선으로 생겨 있죠. 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RNA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 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DNA는 이중나선이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DNA랑 RNA랑 둘의 염기는 어디에 있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유전 정보는 어디에 담겨 있죠? 네, 유전 정보는 DNA든 RNA든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을 우리 유전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생명 중심 원리에 따라서 단백질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DNA는 이 유전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염기 서열이 어디에 있어요?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분해되거나 손상될 이유가 적겠죠. 자, RNA는 지금 보면은 염기 서열이 어디에 있어요? 자, RNA의 염기 서열은 바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기가 RNA가 훨씬 더 노출이 돼 있으니까, 염기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안정한 것도 있고요. 자, 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DNA의 염기 서열이 예를 들면 자, A랑 T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RNA도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A가 사라졌어.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DNA는요, T를 보고, 아, 여기에 A가 있었구나, 라는 이제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통해서 이제 A가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해내고, 여기에 A를 다시 끼워 넣어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RNA는 A가 사라져버리면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A를 끼워 넣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DNA는 안정적이고 RNA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자, DNA는요, 주로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나요? 네,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자, 즉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원본으로 주로 사용하고요. 자, 반대로 RNA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달해요, 전달.
그러니까 4번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DNA는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원본으로 주로 사용하고요. 자, 원본은 어떻게 돼요? 얘를 뭔가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사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한다면 이 전달한 자료를 없애기도 쉬울 거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기도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주로 쓰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쓴다라고 기억을 할 수 있고, 핵공의 크기에 따라서 RNA가 분자 크기가 또 작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다시 핵 밖으로 내보내서 이제 번역을 시키는데도 유리하겠죠. 자, 방금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이유, 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왜 RNA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뭔가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 네, 진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이어질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내용들도 같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전 정보의 저장인데요. 네, 지금부터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생명 중심 원리가 시험에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파트들이에요. 자, 유전 암호 해독의 법칙이 있는데요. 자, 전사의 법칙이 먼저 나옵니다. 자, 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DNA로부터 RNA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자, DNA 염기는 뭐가 있었죠? AT, C, G가 있고 RNA는 A, T 대신에 U가 있어요. 그쵸? 자, U, C, G가 있습니다. 자, 전사가 될 때는요, DNA 이중 가닥 중에 두 가닥이 모두 전사가 될까요? 아니죠. 그쵸? 한 가닥만 전사가 돼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봤었어요. 우리 동영상으로 봤을 때 한 가닥만 전사가 돼가지고 RNA가 만들어지는 거. 네, 어떤 그림이었냐면 요렇게 DNA가 벌어져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염기 풀어져 있고, 자, 이런 염기를 상부적으로 한 RNA를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효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RNA 만드는 거, 네, 이런 과정을 봤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요 과정 어디서 일어났어요? 핵에서 일어났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DNA랑 RNA랑 둘 다 핵산이기 때문에 핵 안에서 일어나는 전사에 딱 맞는 거겠죠. 자, DNA 염기 종류는 A, G, C, T인데, 자, 그 중에서 A랑 T가 결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결합의 종류는 수소 결합인데 A랑 T는 이중 결합한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자, 그리고 C랑 G는 서로 또 결합하는데 3중 결합으로 상부적으로 결합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우리 ATM기, CGV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RNA 염기 종류는 AGCU인데요. 자, T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NA에는 T 대신에 유라실이 온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NA ATCG에 맞는 상보적인 AUCG를 한번 맞춰볼 건데, 자, DNA가 만약에 A라면 만들어지는 RNA는 유라실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DNA가 만약에 T라면 상보적인 A가 만들어질 거고요. RNA로. 자, 그 다음에 DNA가 C라면 RNA는 G가 만들어질 거고, DNA가 G라면 RNA는 C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이 과정은 이제 전사라고 불리고, 전사는 핵에서 일어난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의 법칙인데요. 번역의 법칙에서 자, RNA의 3개의 염기 단위를 나눌 거예요. 자, 이런 3개의 염기 단위를 코돈이라고 하는데요.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였어요? 아미노산이었죠.
자, 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때 코돈 하나가 쓰입니다. 자, 다시 3번은 별표를 쳐주세요. 자,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합니다. 다시 코돈 한 개는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합니다. 자, 코돈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번역은 게시 코돈에서 시작해서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 자, 이거는 이제 세모 쳐주세요. 네, X표를 치면 되는데 좀 마음이 아파서. 자, 번역은 게시 코돈에서 시작해서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 생투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번역을 배우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네, 코돈 중에서 시작을 하는 코돈이 있어요. 그래서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그 코돈에서 시작이 되고,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종결 코돈에서 끝이 납니다. 네, 이 내용은 생투에 다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면, 자,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DNA 염기 서열, RNA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DNA에서 RNA로 되는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사. 자, 이 과정은 핵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었고요. 자,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번역. 자,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맞아요. 자,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리보솜이 있는 세포질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했었어요. 자, DNA 염기서열부터 한번 보면은, 자, DNA 염기서열 나와 있는데, 자, TTC, CGT, 네, 이 중간 서열 안 써 있고 AGT, AA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DNA 염기서열도 3개씩 끊어가지고 읽어줄 건데 3개 끄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DNA에서만 부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필기하는 곳에는 안 적혀 있을 거예요. DNA 3개의 염기를 묶어가지고 3염기 조합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자, RNA의 염기 3개를 뭐라 그랬어요, 방금? 네, 코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코돈. 자, RNA는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는 뭐였죠? 아미노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자, 요거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했었죠.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네, 밑에서도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돈은 염기 3개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염기 3개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오답 뭐가 있냐면,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데 코돈 하나가 아미노산 여러 개를 지정한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코돈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라고 하거나, 네, 또는 이제 코돈, 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알려줄 건데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DNA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자, TTC, CGT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네, 상보적인 RNA를 보고 여기에 상보적인 DNA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GGA니까 G의 상보적인 C, 사이토신이 되겠고요. 그리고 G의 상보적인 C, 그리고 A의 상보적인, 여기서는 T가 되겠습니다. T. DNA에는 T만 있죠? 네, 그래서 T, 유라실이 아닙니다. 자, 반면에 이제 RNA를 한번 볼 텐데요. RNA는, 자, 이제 타이민 대신에, T 대신에 유라실이 올 거예요. U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TTC의 상보적인 RNA 서열은 AA,
G가 되겠죠. 자,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AGT의 상보적인 애는 자, 여기서는 이제 U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U, C,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AG의 상보적인 애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U, U,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거니까 상보적인 서열 찾기가 되겠습니다. 네, DNA 염기 서열에서 상부적인 RNA 염기 서열로 변환시키기.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돈표를 볼 건데요. 자, 밑에 이제 코돈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외우는 걸까요? 안 외우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돈표가 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네. 네,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되게 그런데 자, 시험에 나오는데 이 코돈표를 그대로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코돈에 이제 왼쪽 있고요. 자, 그리고 아미노산은 오른쪽에 있어요. 자, 왼쪽에 코돈, 오른쪽에 아미노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코돈표고, 실제로는 코돈표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우리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찾는 방법 알려주면 AA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찾아볼게요. AA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자, 선생님은 여러 번 하니까 보였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자,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AAG 라이신. 자, 라이신을 아미노산 있는 데다가 써주세요. 라이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라이신. 자, 그 다음에 GC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뭘까요? 네. 아, 여러 번 하니까 자꾸 보이네요. 자, GCA 여기 있습니다. 알라닌. 네, 친구들이 자꾸 알라딘이라고 하는데 알라딘 아니고 알라닌입니다. 알라닌. 자, 실제 아미노산 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GG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네. 자, 여기 있죠. 자, 글라이신이 되겠습니다. 글라이신. 자, 그 다음에 UC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자, 맞아요. 자, 세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U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네, 마지막으로 페닐알라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돈표를 보고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코돈을 알고 있으면 어떤 아미노산이 나올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아미노산 연결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겠어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 한번 알아보면 자, 일단은 DNA 염기 서열이 한 가닥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DNA 염기 서열은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두 가닥이 나올 수 있죠. 자, 이 두 가닥 중에서 어떤 가닥을 가지고 RNA를 전사하였는가. 네, 그런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자, 바로 뒷장에 문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자, DNA 두 가닥이 있는데 자, 이 두 가닥이 RNA로 전사가 될 때 어떤 DNA 가닥을 가지고 전사를 하였는가. 네, 물론 전사를 할 때마다 이 가닥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RNA를 보고 DNA 상보적인 걸 찾으면 어떤 가닥을 가지고 전사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전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가닥을 가지고 전사하였는가가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DNA 염기 서열 그리고 RNA 염기 서열을 주고 자, 빈칸을 뻥뻥뻥뻥 뚫어놔요. 자, 이 뚫어놓은 빈칸이 있을 때 빈칸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DNA 가지고 RNA를 이제 혹은 RNA를 가지고 DNA의 상보적인 것을 알 수 있는지 네, 상보적인 염기 서열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자, 코돈이랑 아미노산을 비워두고
네, 코돈표 보고 아미노산 찾기. 네, 혹은 아미노산 가지고 코돈 찾기.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돈표를 이해하고 있는지, 네, 코돈표를 읽는 방법을 아는지, 네, 이게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요. 네, 전사와 번역의 뜻을 알고 있고, 전사와 번역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지, 혹은 DNA 삼염기 조합, RNA 코돈을 알고 있고, 네, 요런 개념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일이에요. 네,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로 나올 수 있는 4가지 문제 유형을 알려줬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겨봅시다. 자, 다음 범위를 한번 보면요. 자,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쵸.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자, 유전자에서 연속된 몇 개의 염기가? 네, 3개의 염기가 자, 한 조가 돼서 하나의 그렇죠.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연속된 3개일까? 자, 염기가 3개의 염기가 연속돼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요. 왜 3개일까? 네, 하필이면 왜 3개일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DNA 혹은 RNA가 있었죠. 자, DNA와 RNA를 이루고 있는 염기는 몇 종류였어요? 저 4종류예요. 각각 4종류. 자, DNA는 ATCG, RNA는 AUCG 이렇게 각각 4종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번역이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요. 네,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몇 종류? 네, 물어보고 답을 쓰고 있죠. 네, 아미노산은 20종류예요. 20종류. 자, 그럼 염기 4종류로 아미노산 20종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염기 4종류가 각각 한 글자씩이 암호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하면 몇 개의 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너무 어렵죠? 자, 염기 4종류가 각각 한 글자씩 암호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하면 몇 개의 아미노산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4개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염기가 4종류야. 자, 예를 들면 A가 있어.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암호가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이제 단백질 하나를 만들겠죠.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T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T라는 염기가 있어요. 그러면 T라는 염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뭐 예를 들면 세모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C라는 암호가 있어요. 그러면 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별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G라는 염기가 있어요. 자, G라는 암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예를 들면 네모를 만든다. 네, 이런 거. 자, 즉 지금 이제 염기가 4종류니까 4종류를 한 글자씩 만약에 사용을 하면 아미노산을 4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약간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거 한번 보면은 ATCG를 가지고 이번에는 2글자씩 한번 묶어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2글자를 만들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AA, AT, AC, AC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쭉쭉쭉쭉. 자,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몇 개의 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 개수가 아마 아미노산 만들 수 있는 개수일 거예요. 자,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네, 맞출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가 되겠습니다. A, T, C, G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A, T, C, D니까 4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ATCG, ATCG 4개랑 4개는 서로 곱해가지고 총 16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AAAT, AC, AG 이렇게 먼저 4개가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TA, TT, TC, TG 이렇게 또 4개가 나올 거고 CA, CT, CC, CG 이렇게 또 4개가 나오고 GA, GT, GC, GG 이렇게 또 4개가 나오죠. 다 더하면 이제 4, 4, 16이 될 거예요. 자, 아직도 아미노산 20종류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개를 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요. 자, 3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개나 될까요? 그쵸. 좀 이제 눈치를 챈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 그리고 두 번째도 4. 세 번째도 4. 네, 총 4, 4, 4. 3번 곱해가지고 4의 세제곱 64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64니까 모자라지 않네. 네, 3개씩 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 바로 앞에 코돈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코돈표 다시 가볼게요. 자, 코돈표에 있는 코돈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네, 설마 무식하게 다 세진 않겠죠? 네, 무식하다고 그러니까 되게 아닙니다. 네, 무식하지 않고 네, 성실한 거예요. 네, 성실하게 다 세진 않았겠죠? 네, 가로랑 세로를 센 다음에 곱하면 돼요. 자, 가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세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 곱해서 8, 8에 64예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암호의 개수. 네, 코돈의 개수가 64개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개수 세볼 건데요. 자, 아미노산 개수 세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을 세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네, 그냥 세면 23개인데요. 자,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기에도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겹치는 거 류신이 있겠습니다. 류신. 자, 두 번째 겹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르지닌 이렇게 겹치죠? 자, 세 번째 겹치는 거 세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겹치는 거 3개를 빼면 20개가 돼요. 네, 그래서 총 64개의 코돈이 아미노산 20개를 지정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자, 64개의 코돈이 자,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처음 말했던 게 있어요.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자, 코돈 하나는 각각의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합니다. 자, 유유유는 페닐알라닌을 지정하고 유유C는 페닐알라닌을 또 지정해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있죠? 네, 이 아미노산은 코돈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자,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고 아미노산은 코돈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4개의 코돈이 있지만 그 코돈은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 4종류로 만들 수 있는 유전 보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만일 부호가 DNA 염기 1개로 구성된다면 4종류의 부호를 만들 수 있죠. 자, DNA 염기를 2개씩 조합해가지고 부호를 만들면 네, 4, 4, 16이니까 16종류의 부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직도 20종류를 만들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3개씩 조합을 해가지고 부호를 만들면 그쵸, 4의 세제곱 64개의 종류의 부호가 생길 수 있고 20종류를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DNA의 3염기 조합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부호가 됩니다.
자,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3개의 염기가 어떻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 범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발현 과정인데요. 자, 일단은 전사라고 하면 뭐에서 뭐로 되는 거였죠? 그렇죠. DNA가 RNA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자, DNA 이중 가닥 중에 한 가닥을 기준으로 DNA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만드는 거였죠. 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가 합성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DNA 유전 정보, 즉 3개의 염기 조합, 3염기 조합이 RNA의 코돈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DNA 염기 AGCT일 때 상보적인 RNA 염기는 뭘까요? 자, ATM기, CGV니까 A는 이제 T로 전사가 되는데, 자, T는 RNA에 없어요. 그러니까 U로 바꿔줘야죠. A는 U. 자, 그리고 G는 C, C는 G, 그리고 T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GCT에 해당하는 상보적인 RNA 염기 찾아라. 그러면 UCGA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DNA 이중 가닥 중에 한 가닥만 가지고 전사가 되니까 전사의 기준이 되는 가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주형 가닥이라고 할 겁니다. 주형 가닥. 자, 그래서 문제 유형으로 주형 가닥 찾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RNA의 보호는 DNA로부터 전사된 것이므로 DNA의 3염기 조합과 마찬가지로 3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RNA의 3개의 염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코돈이라고 한다. 자, DNA 이중가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RNA에 디귿 서열이 있어요. 자, 디귿 서열을 보고 어떤 가닥을 가지고 전사를 했는가 찾아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네, 맞습니다. 니은인데요. 자, 왜 니은일까? 한번 보면은 A랑 U랑 서로 상보적이에요. 자, A랑 U랑 상보적이고요. C랑 G랑 상보적이고 A랑 U랑 상보적이에요. 쭉쭉쭉쭉 다 상보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보적인 가닥을 보면 어떤 서열을 가지고 전사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겠죠? 네, 요 유형이 이제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번역은 RNA에서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 자, 요게 되겠습니다. 자, 세포질의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자, RNA의 코돈에 따라 3개 염기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결합하고요. 자, 이 결합을 하면 펩타이드 결합, 폴리펩타이드를 거쳐서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때 RNA의 3개의 염기는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다른 말로 코돈 하나는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자,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이고요. 합성된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거나 근육, 머리카락을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선생님이 알려준 여러 가지 이제 효소 혹은 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단백질이 하고 있는 기능. 흐흐흐흐. 자, 요거 말했었죠? 자, 어떤 게 있었어요? 자, 방금 얘기했던 효소. 네, 그래서 물질 대사를 조절한다. 자, 그리고 호르몬. 내분비계를 조절한다. 자, 그리고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 등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항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하는 기능.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아래 염기서열 가를 보고서 물음에 답하시오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가는 뭐예요? 가는 DNA일까요? RNA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는 DNA예요. 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염기가 T가 있네요. T. 자, 염기 T.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코도는 최대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총 최대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3개씩 끊으면 되겠죠? 이렇게 끊어보니까 최대 4개예요. 자, 근데 왜 최대라는 말을 썼냐? 사실은 여기서 게시 코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게시 코돈이 두 번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네 번째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코돈들이 이제 더 적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최대 4개인데 사실은 뭐 DNA가 더 길 수도 있고 안 길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 4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내용이 더 맞겠네요. 네, 가가 엄청 긴 이제 DNA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염기서열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코도는 이제 최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학습지 40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40쪽 아니에요. 29쪽으로 바뀌었어요. 29쪽. 자, 29쪽의 코돈표를 참고를 하면 가가 전사되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가는 DNA였어요. 자, 여기 힌트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뭐가 만들어질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렇죠. 일단 첫 번째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들어 본다. 자, 상보적인 RNA 찾으면 돼요. 자, AAA니까 UUU. 자, GCT니까 CGA. 자, CGG니까 GCC. 자, GAA니까 CUU가 되겠네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서열 찾을 거예요. 자, 일단은 UUU 페닐알라닌. 자, 사실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거라서. 네, 그 다음에 CGA. 자, 뭐에 해당할까요? CGA. 네, 아르지닌. 자, 여러분들은 29쪽을 보고 채워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CC. 자, GC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찾아보세요. 네, 알라닌. 네, 너무 훅훅 지나가서 잘 모르겠죠? 멈춰놓고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CU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네, 이번에 좀 시간을 길게 줘봤어요. 자, 류신이 되겠습니다. 류신. 아, 잠시만요. 자, 이렇게 류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NA만 나와 있어도 RNA 그리고 아미노산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는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줬는데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단계를 잘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갈색 눈동자라는 형질은 어떻게 발현이 될까요? 자, 일단 이제 나와 있는 DNA가 있죠. 자, 이중 나선을 보고 DNA인지 알 수 있는데, 자, 이 DNA에는 특정 염기서열,
네, 형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염기 서열이 있는데, 자,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거를 우리 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다. 자, 이 유전자는 항상 발현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필요할 때 필요한 세포에서 발현이 되고요. 자, 이 유전자는 발현이 되면서 전사가 되면서 RNA로 합성이 된다. 자, 이 유전자는 원본이고요. RNA 사본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RNA는 다시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된다. 자, 단백질이 기능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서도 효소를 만들 거예요. 자, 다른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몸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뭐 항체가 되거나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효소를 만들 거예요. 자, 효소 중에서도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입니다. 합성 효소. 자, 멜라닌은 색소고요. 자,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멜라닌도 많아지겠죠. 자, 합성되는 색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눈동자의 색깔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해질 거예요.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됩니다. 자, 갈색 눈동자. 자, 그래서 갈색 눈동자라는 형질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형질. 자, 다시 정리. 자, DNA, RNA에는 3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즉 염기의 서열은 아미노산 서열을 지정하고 있고, 자,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총 망라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유전 부호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유전자가 아니라 동일한 유전 부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보편성이라고 하면 우리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주로 써요? 맞아요. 이제 뭐 대체로 그런 걸 사용하고 있을 때,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할 때 보편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균 혹은 사람까지 모두 동일한 유전 보호를 사용할 때 우리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유전 보호는 코돈표예요. 코돈표. 즉, 다시 얘기하면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코돈표를 사용한다. 자, 즉,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닐까?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공통 조상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한 결과다. 자, 진화 파트로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한 기술이 있는데요. 자, DNA 제조학 기술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생명과학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생명공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보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세균한테 이식을 하면, 네, 이식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세균한테 넣어주면 세균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서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이제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사람 세포에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자, 그 중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자, 자를 때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는 효소를 활용을 해서, 자, 이렇게 모양을 내서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슐린 유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대장균에 넣어줄 건데요. 네, 대장균에 이렇게 동그라미 플라스미드 DNA라는 게 있어요.
자, 이 DNA의 특징은 뭐냐면 대장균에서 빼내기도 쉽고 다시 넣어주기도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있는 이제 DNA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플라스미드 DNA를 똑같은 가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양을 내서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조합 DNA라는 게 있는데요. 네, 유전자 가위로 자른 애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 놓으면 모양이 이렇게 잘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붙은 건 아니죠. 그래서 풀 역할을 하는 효소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풀처럼 두 개가 딱 달라붙게 됩니다. 연결이 돼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재조합 DNA라고 하는데요. 이 재조합 DNA를 다시 대장균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대장균은 이제 들어와 있는 재조합 DNA가 자기 건 줄 알고 막 증식을 해가지고 다시 효소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는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인슐린을 생산을 하는데 대장균이 되게 빠른 속도로 증식이 되거든요. 2초에 한 번씩. 네,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증식이 되는데 증식이 될 때마다 인슐린을 생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세균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인슐린은 어디에 쓸까요? 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 인슐린은 다시 당뇨병 환자한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유전 보호의 보편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DNA 재조합 기술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은 이제 유전 보호가 보편적이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어보고 네, 이 단원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DNA 염기 서열의 일부분이다. 당연히 맞고요. 자,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형질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자, 하나의 염색체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염색체 모두를 통틀어 가지고 유전자는 25,000개 정도가 발견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염색체가 하나에 46개니까 당연히 하나의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생물의 형질은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에 이상이 생길 거고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면 효소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효소에 이상이 생기면 물질 대사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1번에 3번. 자, 2번. 다음 그림은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DNA의 특정 부분에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자, DNA 어디 있어요? 그림 중에 첫 번째에 있어요. 자, 이 DNA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염기서열에 눈동자 색깔이라고 하는 갈색 눈동자 유전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라는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죠. 자, 멜라닌 단백질이 합성되는 양에 따라서 눈동자 색이 달라진다.
네, 멜라닌 단백질이 합성되는 양에 따라서 눈동자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면 갈색 눈동자가 되고요. 적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면 파란색 눈동자가 돼요. 네, 이것처럼 합성되는 양에 따라서 눈동자 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사람의 유전 형질이 이제 눈동자 색깔. 자, 유전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갈색 눈동자 유전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자, 이런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돼요. 네, 합성 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멜라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합성되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대한 설명이다. 단백질이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정보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다. 자,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자, 이를 기억이라고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DNA에서 연속된 염기 3개는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3염기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은 3염기 조합. 자, 기억 3염기 조합은 니은으로 전사된다. 자, 3염기 조합은 코돈으로 전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RNA라고 적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RNA도 사실은 답이 됩니다. DNA가 RNA로 전사되니까요. 네, 더 정확하게는 코돈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3염기 조합, 니은은 코돈, 혹은 RNA,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간은 DNA일까요? RNA일까요? 그렇죠. 자, 간은 DNA예요. 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T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염기 T가 있으니까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DNA일까요? RNA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는 RNA입니다. 자, 왜요? 자, 염기 U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제 DNA랑 RNA다 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자, 잘 보니까 A랑 U 서로 상보적인 결합이죠. 자, C랑 G 상보적인 DNA, RNA. C랑 G 상보적인 DNA, RNA, A랑 U. 네, 이렇게 쭉쭉쭉 다 상보적인 걸 알 수 있어요. DNA랑 RNA랑 상보적인데, 자, 이게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니 DNA가 RNA로 바뀌는 전사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 전사 과정의 일부이다. 맞고요. 자, 간은 DNA, 나는 RNA였죠. 자, 유전 정보는 나로부터 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가로부터 나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 가와 나의 유전 보호는 염기 3개로 구성이 되는데, 자, DNA의 3개 염기를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RNA의 3개 염기는 코돈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가와 나의 구성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26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학습지 26쪽.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다음 표는 어떤 DNA 가닥의 염기 조성 비율을 나타냈다. 자, 얘는 이제 DNA 가닥인데요. 자, 이 DNA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조성 비율은, 자, 이렇게 전사가 됐대요. 그러면 당연히 상보적인 결합이겠죠? 자,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데닌이 A, 네, 자, 20%가 있었어요. 자, A는 RNA로 전사되면 유라실로 전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라실이 20%. 자, 첫 번째 힌트를 줬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채워볼까요? 자, 구아닌이 25%인데, 자, 여기 상보적인 RNA는 사이토신이니까 사이토신 25%. 맞아요. 자, 사이토신이 30%였는데, 자, 여기 상보적인 RNA는 구아닌이니까 30%. 네. 자, 타이민의 상보적인 RNA는 아데닌이니까 아데닌 25%가 되겠죠. 나머지 이제 RNA에 타이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아데닌 25, 구아닌 30, 사이토신 25, 타이민 0, 유라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생소한 문제 유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다음 그림은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다. 자, A랑 T 이렇게 해가지고 상부적인 가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DNA랑 RNA에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한번 채워줘야겠죠. 자, 가랑 나랑 서로 상부적인 가닥이니까 CAA를 보면 가의 땡땡땡 요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CAA의 상부적인 가닥은 GTT가 되겠죠. 네, 이렇게 DNA 남은 부분은 GTT니까 기억 GTT입니다. 자, 그 다음에 RNA가 어디서 전사됐는지를 알아봐야지 나머지 이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요. 자, RNA는 어느 가닥을 전사했을까요? 네, 맞아요. 나 가닥을 전사했을 거예요. 네, 나를 주형으로 전사했다. 자, 그래서 잘 보면은 TAC, AUG 이렇게 지금 서로 상부적인 걸 알 수 있죠. CAA에 해당하는 상부적인 RNA 가닥은 뭘까요? 그쵸, GUU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귿 GUU고 니은 RNA는 DNA에 나 가닥이 전사된 것이다. 이건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